자, 원어는 want to를 좀 더 빠르고 편하게 발음하려고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want to를 아무리 빠르게 읽어도 want to, want to 뭐 이 정도 이상은 축약이 안 되거든요. 도대체 want to가 어쩌다가 원어까지 갔을까? 오늘은 이 과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어민들의 발음을 들을 때 상당히 납득 가는 부분이 많아질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저 사람들은 왜 쓰인 대로 안 읽지? 왜 미드 배우들이 말하는 거하고 자막하고 전혀 다르게 들리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해결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을 할 때도 상당히 좀 원어민스럽게, 그것도 자연스럽게 편하게 발음하시게 될 거예요. 원어민처럼 하겠다고 막 혀를 베베 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발음을 편하고 쉽게 하는데도 훨씬 여러분들의 발음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want to가 원어로 된 이유는요, 우리가 하늘이 라고 쓰고 하늘이 라고 읽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발음을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힘을 조금이라도 덜 쓰려는 동물적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본능이다라는 얘기죠. 자, 화면에 있는 저 문장, 이걸 글자 그대로 읽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을 날아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우리가 그렇게 읽어요? 그죠? 발음 나는 대로 편안하게 하늘을 날아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근데 글자 그대로 읽으면 너무 힘들어요. 듣기도 안 좋고. 이렇게 인간의 구강 구조는요,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발음은 미국인도 불편하고, 미국인이 불편한 발음은 우리도 불편해요. 이거는 국가나 언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국 공통이에요. 왜냐? 인간의 해부학적 구강 구조는 다 똑같아요. 발성기관 구조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좀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원어는 want to를 빠르고 편하게 그렇게 발음하려다 저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쩌다가 want to가 원어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혹은 명확하게는 몰라도 이미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발음 법칙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발음을 하기 가장 편한 것이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 자음 부딪히거나 모음 부딪히면 불편하다고 했죠. 자음과 모음은 마치 생물의 암수처럼 잘 어울리고 편안한 관계예요. 자, 목적격 조사 을의 용도를 보면 우리가 나를, 여기는 를 이렇게 쓰고요, 집을, 여기는 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 원인이 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나라는 단어는 모음으로 끝났어요. 자, 그래서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를, 이게 와야 발음이 편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음 모음. 자, 이걸 어기고 싶다, 나는 싫다 이러면서 나을 이렇게 발음하면 사서 고생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집이라는 단어는 비읍 자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뒤에 모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 글자에 이응이 있는데 처음에 이거 자음 아닌가요? 자, 아니죠. 저건 음가가 없는 이응을 형식상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두 글자를 놓고 발음을 해보면 둘 다 의예요. 그러니까 이때 초성에 쓰인 이응은 소리가 없는 형식적인 글자예요. 이걸 우리가 음가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 그럼 으나, 뒤에 있는 으나, 아니 이응을 붙이나 안 붙이나 발음이 똑같으면 도대체 이응은 왜 붙여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나서 이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서를 만드셨는데요. 그 설명서를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해요.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한글은 음가가 없어도 반드시 초성을 넣어라 이렇게 정하셨어요. 만드신 분이 정한 거라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음만 써도 발음은 똑같지만 초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음가가 없는 이응을 넣고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을 이렇게 써야 자음 모음이 순서대로 나와서 발음이 편한 거예요. 집을, 그죠? 또 여기서 또 반항심이 생겨갖고 나는 집을 이렇게 말할 테다, 그러면 너님만 힘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니까 알아서들 하시면 돼요. 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자음과 모음 혹은 모음과 자음이 순서대로 나와야 발음이 편하고, 이 자음과 모음은 서로 어우러져 갖고 발음이 돼요. 그래서 집을 이라는 말을 발음할 때 자음 비읍과 모음 으가 착 붙는 거예요. 자음 모음. 그래서 집을 이렇게
비읍을 샥 붙여갖고 모음에다 샥 붙여갖고 자음은 모음하고 붙을 수 있거든요. 자석에 N극, S극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극끼리는 막 밀어내잖아요. 싫어 그러면서 저리 가 그러면서 그죠? 근데 자음, 모음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탁탁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비읍, 만나서 집을 이렇게 발음이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있는 저 문장을 글자 그대로 I have a book 이렇게 읽으면 불편해요. 자 보시면은 have의 v로 끝나죠. 자 have에 있는 e는 발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건 자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가 있잖아요. 어는 모음이잖아요. v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버 이렇게 되겠죠. 버. 그래서 I have a가 아니고 have a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I have a 이렇게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거예요. have a가 아니고 have 이렇게요. 자 그래서 저 문장을 연음시켜서 읽으면 I have a book 이게 아니라 I have a boo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억지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 인간의 구강 구조가 본능적으로 편하려고 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발음이 자연스럽게 저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간단한 문장이라도 써놓고 자꾸 입으로 읽어라, 입으로 크게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발음 법칙 하나,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합쳐진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이렇게 성질이 다른 것끼리 만나면 착 붙는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부분이 설음에 관한 거예요. 설음이라고 할 때 설은 한자로 쓰면 혀설자예요. 즉 혀를 이용해서 내는 발음이란 뜻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겁먹지 말고 화면 끄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설음을 발음하려면 혀를 움직여야 하니까 일단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음이에요. 발음하기도 불편해요.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강구조, 발성기관은 설음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럼 설음에 뭐가 있을까? 이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한글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순서로 배우잖아요. 글자 이름도 있죠. 얘는 기역, 얘는 니은. 원래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 설명서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저 글자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얘는 얘는 느 아마 이렇게 읽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은 하겠죠. 어쨌든 이름이 없었어요. 저 이름은 나중에 지어진 거예요. 게다가 지금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서도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없어요. 이것도 나중에 그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우리 자음을 5가지로 나눠요.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저 5가지 중에 오늘 저기에 있는 설음 예를 좀 볼까요? 설음, 혀를 이용해서 내는 소리라 그랬죠. 설음의 대표음이 니은이에요. 얘가 왜 설음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 상황 괜찮으시면 느 하고 발음해 보세요. 느. 옆에 사람 있는데 갑자기 하지 마시고요. 자, 느 발음을 서너 번 하시면서 혀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 보세요. 아마 혀가 움직이면서 앞니 위쪽을 건드리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3번만 해볼까요? 느. 자, 혀의 움직임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느 발음을 하려면 혀를 움직여야 돼요. 앞니 있는 곳까지. 그림 보이시죠? 저렇게 아마 혀가 움직이면서 발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 느 발음을 글자로 어떻게 만드셨느냐? 저렇게 혀가 싹 구부러지는 모습을 가지고 니은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의 자음은 발성기관의 모습을 본따서 상형해서 만들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글자라는 거예요. 괜히 우리나라 글자니까 국뽕 좀 느껴보겠다고 야 우리 글자는 한글은 과학적이야 그렇게 우리 맘대로 막 우기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혀를 가만히 가라앉혀 보세요. 평안하게, 평평하게. 자, 입 바닥에다가 저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혀를 가만히 붙이세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저렇게 혀가 차분히 가라앉죠?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엔 혀 움직이지 말고 혀 가만두세요. 혀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느 발음을 해보시는 거예요. 느 발음을, 니은 발음. 시작. 시작. 잘 안 되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안 되시죠? 안 되실 거예요. 혹시 되시는 분 계세요? 자, 혹시 되시는 분 계시면 주변에 이분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해야 돼요. 외계인이 외계인. 지구인은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 되면 이상한 거예요. 자,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느 발음은 반드시 혀를 움직여서 앞니, 그것도 위쪽 앞니까지 닿도록 움직여야 할 수 있는 그런 발음이에요. 혀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움직인 거예요. 입 끝까지 간 거예요. 다른 발음에 비해서 에너지도 많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 드 발음 해볼게요. 드. 디귿이죠. 자, 이것도 한 3번 해볼까요? 드. 혀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세요. 놀라운 게 아까 느 발음할 때하고 똑같이 혀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니은이 얘가 설음이란 걸 발견하시고 어쩌다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발음을 연구해 보시다가 드 발음도 해보니까 얘가 느 발음이랑 발음 방법이 똑같거든.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수백 수천 번을 발음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드 얘는 옛날에 발견했던 느 걔랑 발음 방법이 똑같네. 혀를 사용하네. 그래서 설음으로 얘를 편입을 시키셨어요. 그래갖고 얘를 드 발음 얘를 어떤 모양의 글자로 만들지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기존에 있던 설음 니은 위에 짝대기 하나 딱 더 그으신 거예요. 니네들은 같은 식구다. 즉 느와 드 니네 둘은 발음 방법이 같다. 혀를 쓴다. 설음이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굉장한 거예요. 이거 정말로.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세종대왕님께서 토끼를 보신 거예요. 저 토끼네 하시다가 우리가 쓰는 발음 중에 토끼, 트 발음이 있구만 하시고는 트 발음을 몇 번 해보시더니 어라? 이거 얼마 전에 설음 걔네하고 비슷하네? 느, 드, 트. 똑같네 똑같아. 이렇게 해갖고 트 발음도 설음으로 편입이 됩니다. 자, 그럼 느, 드, 트 세 글자 연속으로 발음해 볼 거예요. 시작. 느, 드, 트. 자, 혀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느, 드, 트. 똑같죠? 혀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이 트 발음을 설음에 편입을 시키시고 얘는 또 어떤 모양으로 글자를 정해줄까 하다가 드에다가 짝대기 하나 딱 더 가고 트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 드, 트는 니은에서 짝대기 하나씩 더 거갖고 얘네들은 한 식구다. 모두 설음이다 라고 표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물론 세종대왕님께서 토끼를 보고 트를 만드셨다라는 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고요. 어쨌든 트 발음을 수없이 해보시면서 설음에 넣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은 정확하게 듭니다. 지편전 학자들이 했던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던 어차피 최종 결제는 세종대왕님께서 모두 발음해 보시고 확인까지 하셨을 테니까 저는 세종대왕님이 한글 창제의 99.9%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설음 3가지를 확인했어요. 혀를 많이 움직여, 귀찮아, 피곤해. 이 설음 3개 뭐 있었어요? 느, 드, 트. 자,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알파벳은 뭐가 있을까요? 느, 니은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N. 드, 디귿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D. 트, 티읕에 해당하는 알파벳은요? T. 이렇게 되겠죠? 딱딱 대응되는 거 보이시죠? 느, 드, 트가 설음이니까 당연히 N, D, T. 얘들도 설음이에요. 얘들 다 니은, 디귿, 티읕 발음 나잖아요. 자, 발음하는 방식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느, 드, 트 설음이야. N, 느, D, 드, T, 트. 자, 똑같네 발음이. 그러면 니들도 설음이지. 당연한 거예요. 자, 그건 서양인들도 혀를 써서 느, 드, 트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구강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냥 해부학적으로는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왜 훈민정음 이야기까지 끄집어냈는지 아시겠죠? 한글 자음 체계에서 느, 드, 트 설음이다. 이에 대응하는 영어 N, D, T도 당연히 설음이다. 왜? 소리 내는 방법이 혀를 움직여서 낸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음가도 거의 유사하겠죠. 이 설음은 혀를 움직여서 내기 때문에 불편하고 귀찮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만일에 N 다음에 D가 나오면 어떨까요? 설음이 2개 연타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하나도 싫은데 2개가 연타로 나와. 만일에 N 다음에 T가 또 이어서 나오면 어떨까요? 또 설음이 2개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N 다음에 D나 T가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D나 T를 날려버려요. 발음 안 해요. 귀찮은 거지. 신경질 나는 거야. 이게 2번째 발음 원칙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합쳐라. 2번째는 뭐였어요? N 다음에 D나 T가 나오면 뒤에 있는 D나 T 날려라. 발음 법칙 끼껏 해봐야 5개인가 7개, 많아봐야 7개 정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씩 나올 때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and, 접속사 and죠. 자, 얘를 잘 보시면
N과 D가 연달아 나왔죠. 서름이 2개 연달아 나왔어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발음할 거예요. 짜증나니까. N 다음에 D 날아가는 이유예요. 그러면 and라고 발음할까요? 실제로는 and 이렇게 발음할까요? and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이 and 다음에 I가 있어. N 니은으로 끝나네. 우리 한글 체계로 자음으로 끝났네. 뒤에 I 모음이네. 자음과 모음이 만났네. 합쳐. NI인데 NI 니은과 I라는 모음이 합쳐져서 나이 N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U and I가 아니고 UNI 이렇게 발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어떠세요? and I 이것도 틀린 발음은 아니에요.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거보다 훨씬 편한 게 NI 이렇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한번 보실게요. 인터넷이죠. 이것도 잘 보세요. N 다음에 T가 있어. T. 서름이에요. 서름. 그죠? 날려. 그러면 인터넷 이럴까요? 인터넷 이럴까요? 그쵸? 인터넷. 그래서 원어민들이 인터넷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대부분 좀 빨리 발음하면 인터넷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읽죠. 자, 인터넷이라고 읽는다고 해서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불편할 뿐이다. 자, 이 단어는 어떠세요? 프린터. 집에 다 있으시죠? 웬만하면 프린터. 사무실에도 있고요. 근데 얘도 가만 보니까 N 다음에 또 T가 있어. 또 날려. 그러면 printer 이렇게 발음해요. printer. 그죠? 자,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발음합니다. 근데 이게 좀 한국 사회에서는 좀 쓰기가 곤란한 게 회사에서 동료가 어제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집에 인터넷도 안 되고 프린터도 고장 나갔고 와이프 앤 아이 밖에 나가 놀았어. 이러면은 진짜 엄청 재수없다고 욕해요. 사람들이 안 놀아줘요. 점점 멀리합니다. 이상하죠? 영어를 좀 영어답게 하겠다는데 욕을 얻어먹어요. 재수없다고. 자, 그러니까 절대 한국 사람들 있는 데서는 프린터, 인터넷, NI 이러지 마세요. 사회생활에 크게 지장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본격적으로 want가 wanna로 변했는지 살펴볼게요. 우리가 왜 여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는지 깜빡하셨죠? 지금 다들 보니까 맞다 오늘 그거 배운다 했지. 이거 영상 그 내용이라 했지. want가 왜 wanna로 됐는가. 근데 이제 제가 막 세종대왕 얘기 꺼내고 한글 얘기 꺼내고 그러니까 깜빡하셨죠? 그런 분들 많으시죠? 자, 괜찮습니다. 빌드업 하다가 돌아오는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시면 돼요. 자, want to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want를 보니까 N 다음에 T네. 오, 서름이네. 이거 어떻게 한다고? 날려. N 다음에 T 날려. 그러면 want, to 이렇게 되겠죠? 근데 N 다음에 또 to가 있어. 하나 날렸는데 또 왔어. 어떡할까? 망설이지 마세요. 날리세요. 선생님 2개 날려도 돼요? 100개라도 날리세요. 괜찮아요. 자, 주저없이 날리세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저렇게 남았네요. 자, N은 자음이야. 끝에 있는. O는 모음이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합쳐. 원오. 이렇게 되네요. 그대로 읽으면 원오 이렇게 되죠? 근데 O가 액센트가 없기 때문에 원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은 원어라고 하고 표기는 저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want to가 어떻게 하다가 원어가 됐지? 전혀 어찌 보면 상관도 없어 보이거든요. want to를 아무리 축약해봐야 want to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어가 된다고? 굉장히 이상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come on daddy, listen to me. 진짜 아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런 뜻이죠. 자, 우리 저거 어떻게 읽나요? Come on daddy, listen to me. 자, 읽어볼게요. 시작. Come on daddy, listen to me. 다 이렇게 읽으시죠? 자, 물론 이렇게 읽는다는 게 틀리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원어민들은요, 이걸 Come on daddy, listen to me 이렇게 많이 읽어요. Listen to me? Listen to me가 아니고 listen to me? 굉장히 당황스럽죠. 우리는 저걸 listen to me 이렇게 알고 있는데 to 완전 날아가고 listen to me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누가 저걸 listen to me를 저렇게 발음한 거구나라고 웬만해선 추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특히 초보자들은. 그죠? 자, 왜 저걸 저 따위로 읽을까? 간단합니다. listen n으로 끝났죠. 근데 뒤에 to가 있네. t가 있네. n 다음에 t네. 32개다. 어떻게 한다고? t 날려. 그러면 뭐가 남아요? listen me 이렇게 남죠. 근데 listen 할 때 n하고 뒤에 있는 o는 자음과 모음이네. 자음과 모음이 만났네. 그럼 합쳐 listener. 그래서 listen me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진짜 이렇게 읽는다니까요. Come on, Daddy, listen to me. Come on, Daddy, listen to me.
Come on, Daddy, listen to me. Come on, Daddy, listen to me. Come on, Daddy, listen to me. 자, 방금 들으신 대사는요, Meet Friends에 나오는 대사예요. 근데 실제로 listen to me 이렇게 안 하고 listen to m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해서 미드 음성 파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연음하고 서른 법칙 꼭 잘 익혀두시면 listening, speaking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